각이 무조건 이 각의 꼭지 각의 보다 반이 되더라. 그러면 얘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얘를 B각이라고 놓고 얘를 B각이라고 놓죠. 그리고 얘를 C가 여기 C점이 있으니까 이 외곽을 2등분한 것도 여기를 C각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C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 꼭지각을 우리는 E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EA. 각도와 각도식을 생략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EA, EB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어떤 생각이냐? 제일 먼저 이 삼각형의 외곽은 이거와 이거를 더하는 거겠죠. 그러면 EB 더하기 여기를 EA라고 넣어서 A가 아니라 EA라고 한 거는 뭐랑 같아? EC랑 같죠. 그럼 얘는 뭐야? B 더하기 A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건 얘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 여기가 2B라면요. 여기도 2B 아니겠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보시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 2A 더하기 여기하고 여기는 4B죠? 4B는 얼마다? 18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생님 이번에는요 삼각형 BDC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 그래, 좋아. 삼각형 BDC에서 어떻게 생각할 건데? 선생님 이 X 더하기 B 더하기 여기 2B죠? 2B 더하기 C는 자, 세 각의 합이니까 얘도 180도가 된다. 그런데요 이 X는요 여기가 더하면 얼마입니까? 3B 더하기 C가 되겠죠? 도치다 생략하니까 얘도 빼버립시다. 자, 그러면 C는 얘죠. 그래서 얘를 대입해본다. 대입해보면 얘 대신에 B 더하기 A는 얼마니까? 180이 되겠죠. 그러면 X는 4B 더하기 A 더하기 180.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세요. 우변은 똑같죠. 그럼 좌변도 똑같아야 되는데 뭐가 모자라요? A가 하나 모자라요. 그럼 X는 얼마야? A죠. 여기가 2A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가 돼? A.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자, 증명 문제가 학교에서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냥 40도 주면 20도, 60도 주면 30도 이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아마 이미 전에 한번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왜 그런지는 스스로 증명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이 기하는요 왜 도형이라고 잘 안 부르냐면 중학교 때부터는 초등과 중등에서의 이 도형을 배우는 교육적 목표가 달라요. 초등에서는요 여러분들 자를 가지고 각도기를 갖고 측정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60도냐 30도냐 아니면 5cm냐 7cm냐 재죠. 자, 중등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야? 논증을 해서 왜 그런지를 밝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삼각형의 세 합은 180도라고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증명했죠? 거기서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를 증명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제일 많이 쓰였어요. 뭐냐면 여기를 찢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게 180도가 되는다고 이렇게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각도기를 여기는 재고 여기를 재면 뭐야? 세 각을 각도기를 재서 더해보면 180도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뭐의 영역이야? 측정의 영역. measure. 자, 그렇다면 누군가 대뜸 삼각형을 왜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지 논증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논증을 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초로 이 논증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최초의 수학자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죠. 누구죠? 아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리스 사람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좋은. 하지만 그 사람은 훨씬 후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아리스토텔레스도 수학을 엄청 잘했어요. 그 앞에 사람이 있어요. 피타고라스입니다. 더 오래된 사람. 탈시. 누구죠? 자,
세계 최초의 수학자를 누구라고 불러? 탈레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기한 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기하는 원래 어느 나라 말이라고 그랬어? 이집트의 말을 해석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원래 누가 제일 이런 걸 잘했을까? 도형을?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뭐야? 바빌론에 있는 바빌론 사람들이 제일 잘했어. 그리스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가 그리스야. 그럼 여기는 어디가 있어? 여기가 바빌론. 그리고 여기에 이집트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로마가 있어. 자, 여기에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리 와서 공부를 해갖고 와가지고 최초의 수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측정에만 관심이 있었어. 이집트의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현실적인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이게 몇 도고 이게 몇 센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야, 이거 지금 논리적으로 이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애초부터 생각이 달랐어. 어떤 생각이 달랐을까요? 얘는 노예제가 있어. 이집트는 사실 노예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 여러분들 피라미드가 노예가 만들었을까요? 노동자가 만들었을까요? 그쵸? 노예가 만들지 않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야? 계산을 해서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계산이 잘해야겠죠. 아무나 할 수 없겠죠. 노예는 그냥 야 오늘도 일하고 너 계속 일해. 뭐 이래도 상관없지만 노동자는 뭐야?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계산을 해야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이집트를 가보니까 그런 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집트 계산도 잘하고 뭐 측정도 잘하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선생님 생각인데 이 돌이 있잖아요. 돌이 똑같이 쌓여 있으면 이 돌의 개수를 세가지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5cm씩 짜리다. 5cm 5m짜리다 하는 돌이. 그러면 이 돌의 개수를 세가지고 높이를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 여기가 긴 장대를 내고 올라가. 이 긴 장대 끝에는 뭐를 달아? 헝겊을 달아. 길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면 헝겊이 어디까지 와서 여기 땅에 닿는지 헝겊을 이렇게 표시를 해. 다시 와서 헝겊을 쭉 핀 다음에 다시 자로 재보면 되겠죠. 아니면 아예 여기에 헝겊에다가 자로 표시를 해놓던가.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 새끼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탈레스가 가보니까 근데 탈레스는 뭐야? 네, 그리스 사람들은 뭐야? 공부는 누가 해? 노예가 하나요? 귀족이 하나요? 그렇죠. 귀족이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측정이라는 건 노예가 하는 거지. 난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 자 필요 없어. 나 각도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 탈레스예요. 그래서 탈레스를 수학자로 부르는 가장 중요한 발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자 없이도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했어. 어떻게 측정했냐면 여러분 이미 삼각형의 닮음을 배웠겠지만 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피라미드가 이렇게 똑같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얘가 3m, 5m라고 그런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300m라면 얘는 높이가 500m라는 이 닮음을 발견한 게 탈레스예요. 계산으로 풀었죠. 이집트 사람들이 계산을 풀지 않았어. 일단 첫 번째로 계산을 풀었어. 자, 두 번째로 잘한 일이 뭐냐? 아까 삼각형이 합동해서 자, 이 조건을 탈레스가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뭐야? 합동 조건 3개를 완성한 사람이 누구야? 탈레스. 그리고 마지막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그럼 탈레스는 어떻게 증명했느냐?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삼각형이 자, 밑변과 평행한 선을 한 각에 이렇게 나머지 각에 이렇게 쳐봐요. 자, 그러면 얘하고 이미 평행선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각을 A, 이 각을 B, 이 각을 C라고 한다면 평행선 사이에 얘의 역각인 여기가 C가 되겠죠? 얘의 역각인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가 평각이 되죠? 자, A, B, C하고 180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탈레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뭐야? 최초의 수학자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수학자는 피타고라스도 아니었어요. 바로 탈레스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탈레스는 수학이 철학의 한 분야였어요. 그래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의 그때 관심은 뭐였는지 알아요?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불로 만들어졌다. 어떤 사람은 뭐야? 흙으로 만들어졌다. 탈레스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어?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온 세상은 뭐야? 결국 이게 다 쪼개보면 물로 만들어졌다. 인간도 이게 부드러운 이유가 뭐야?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뼈는 잘게 쪼개보면 결국 그 안에 물로 만들어졌다. 최초의 분자는 뭐다? 물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탈레스였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세계 최초의 수학자는 누구라고 불립니까? 얘기하면 뭐예요? 탈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탈레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자, 우리는 이미 어디서 배웠냐면은 1학년 2학기 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미 배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자, 그
그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은 뭐가 좀 다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두 합동 조건은 RHS와 RHA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조건은 뭐냐면요. 이 R이라는 뜻은요. 직각삼각형이라는 소리예요. 그 중에서 직각이라는 건 뭐야? 90도를 얘기하죠. 90도를 영어로 표시하면 뭐다? 거기 영어로 나온 것처럼 right angle이 90도입니다. 평각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straight angle. 예각은 뭡니까? 둔각은요. 네,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어제 기억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예각은 acute, 삐쪽한 이런 뜻이에요. acute angle. 그렇다면 둔각은 버버짐한 거. obtuse angle 하면 맞죠? 네, 이해되시죠? 네, 얘네들도 다 이해되는 말로 써겠죠. 그래서 right 하면 뭐야? 90도. 그리고 이 삼각형의 명칭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얘를 빗변이라고 해요. 빗변을 뭘 빗변이라고 하면 뭐를 빗변이라고 해요? 90도를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the longest side, 가장 긴 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해요. 빗변의 빗은 무슨 뜻입니까? 얘를 왜 빗이라고 합니까? 머리를 빗나요? 비스드? 원래 알고 있었나요? 지금 맞아요. 비스듬할 때 비예요. 그러니까 비스 여기가 이렇게 갔죠. 그럼 비스듬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기울어진 걸 비스듬이라고 그러잖아. 원시인들은 이 비스듬한 걸 어디서 최초로 봤을까? 산. 산. 그래서 얘를 슬로프라고도 하죠. 또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이런 톡이 배우나요? 이런 톡 배우나요? 이거 무슨 톡이라고 그러죠? 무슨 저기 빗살무늬 톡이라고 들어봤나요? 빗살. 그 빗살이 무슨 뜻일까? 빗살은 원시인들이 뭐 해먹고 살아요? 아직 농사를 안 져요. 채집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빗살무늬는 어디서 주로 발견이 되냐면 바닷가에서 발견해요. 왜? 바닷가에는 고기가 많죠? 그 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바닷가는 거예요. 모래가 많으니까 여기가 삐쭉하면 이게 툭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삐쭉한 거야. 근데 왜 무늬는 뭐 호랑이를 막 그려놨다고 막 그러는데 왜 빗살을 이렇게 그렸냐면 비가 이렇게 안 내리고 이렇게 내려. 이해되시나요? 왜 비가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죠? 비가 사선으로 내리는 이유는? 그렇죠. 근데 바람이 왜 이쪽으로 불죠? 편서풍 지구 자전거 때문이죠. 과학 액정인가요? 어쩐지 손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빗살무늬의 비는 비가 내리는 모양을 빗이라. 근데 수직으로 내리지 않고 사선으로 내리죠. 그래서 사실 빗변이라고 얘기한 건 1960년대에 우리나라 수학자들이 한자어를 수우변으로 바꾼 거. 원래는 사변이라고 얘기했어요. 빗길 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수학을 배우신 분은 빗변을 사변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빗변을 영어로 하면 뭐냐면 hypotenuse. 이 T가 약간 묻어있어. hypotenuse. T 발음 거의 안 해요. 그래서 H가 뭐야? 빗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외국에서는 이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기준각이라고 그러면 이 기준각을 마주보는 거를 대변이라고 해요. 그럼 얘를 우리는 대가 마주볼 대라고 그러잖아. 근데 외국에서는 마주볼 대가 아니라 뭐야? 반대편에 있는 대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파지. 어파지 사이드예요. 그러면 이 기준각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건 뭐야? 이웃하는. 네이버만 생각나죠? 이웃. 네. 어려운 제이슨트란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AD라는 법조를 붙여서 어제 제이슨트 하면 이웃하는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H, A, O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이 H는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빗변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야? S. 그래서 원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뭐냐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자, 얘는 뭐냐면은 원래는 SAS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90도라면 여기 양끝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직각삼각형은 뭐냐면 일단 90도이면서 빗변이 중요한 거예요.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는 3학년이 되시면 자,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무조건 분모는 먹어야 돼. 중요한 빗변이 분모로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빗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빗변이 같은 상황에서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한 변만 같아도 합동이다. 빗변이 같은 상태에서는 90도인 경우에 뭐야? 둘 중에 아무 각이라도 같으면 합동이다. 그러면 얘 보세요. 자, RHA는 자, 한 각을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랑 합동인 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의 길이가 같고 얘가 90도라면 한 각이 같으면 자동으로 이 각도 같아지죠. 그리고 이 각이 같으면 자동으로 이 각이 같아. 그럼 결국 뭐야?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같으니까 결국 RHA는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또 다른 조건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RH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이 조건은 뭐야? 이 조건이랑 같은 거죠. 왜 고개를 끄덕이시죠? 선생님 틀리게 썼잖아요. 양 끝각이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써야죠.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 틀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저 화내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RHA는 얘가 되고, 자 얘도 나중에 이제 피타고라스를 배우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자 피타고라스에서는 뭐냐면은 A, B, C가 있다면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다. 그래서 두 변이 같으면 나머지 한 변도 자동으로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 변이 이미 같은데 나머지 한 변이 같으면 얘가 자동으로 같죠. 그럼 원래는 얘는 일반적인 삼각형으로 얘기하면 SSS 합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를 적용하자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뭐야? 이와 같은 두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외워두면 굳이 예전에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하려고 더 많은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 두 개만 생각해도 합동이 되더라. 그러니까 굳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 3개를 굳이 쓰지 말고 이걸 쓰면 훨씬 편하다. 그 얘기를 지금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은 두 직사각삼각형이 합동임을 나타내는 기호로 합동 조건을 적으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이 한번 보시죠. 선생님이랑 이거 그냥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 그리는 동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50도니까 자동으로 여기는 40도가 되죠? 그렇죠? 여기가 40도니까 자동으로 얘는 50도가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놓은 거죠,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7이고. 그러면 얘는 어떤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냥 삼각형의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삼각형으로 얘기할 때는 ASA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쓰시오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자,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맞고 얘가 지금 같으니까 일단 R은 맞고 H도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 상황에서 뭐야? 지금 한 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RH A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삼각형의 합동 표시를 써야 되는데, 자, 합동 표시는 대응 각을 그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합동 표시는 이렇게 3개를 긋는다는 거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A는 40도니까 여기가 먼저 와야겠네. 2,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먼저 썼어. 그럼 50도를 먼저 썼으니까 얘는 D, 그 다음에 맨 끝에 F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나가는 말로 그렇다면 합동은 영어로 뭘까요? 합동. 오, same. 그렇지만 그것은 형용사죠. 명사로? 얘는 좀 어려운 말을 써요. converse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려운 단어로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자, 그럼 뒷장으로 넘기시면, 자, 이번에는 뭐다? RHS 합동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 RHS 합동인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건 뭐야? 피타고라스의 정리까지 얘기하면서 합동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아직 이미 이거 한번 배워서 피타고라스를 이미 알고 있지만, 만약에 피타고라스를 저 멀리서 배우는 학생이라 치고, 그렇다면 RHX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RHS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맨
맨 위에서는 그냥 이런 조건이니까 그냥 얘하고 갖고 얘하고 갖고 99, 90도니까 R, 그다음 여기가 R, 그다음 여기 H가 갖고 요 변화의 길이가 같으니까 RHS 이렇게 두 개의 합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합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왜? 신식님, 이등변 삼각형은요 수직이등분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가 90도고, 자 여기가 90도죠? 아이고 선생님이 더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얘가 되겠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뒀어. 자 그러면 지금 얘하고 지금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은 거죠? 이쪽은 일로 오고 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변의 길이가 공통으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공통으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거기 났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삼각형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등변 삼각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밑각이 같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버리죠? 그러면 이 각과 이게 90도니까 이 각이 같아버리죠? 그럼 얘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이거에서 두 같은 이 합동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합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뭐다? RH가 나왔어. 그러면 90도이면서 밑변의 길이가 일단 같은 상태에서 두 변 중에서 어제이센트나 어파디시나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같아도 합동이더라. 그래서 예제 2번 보시면요. 예제 2번 보시면 거기 뭐다? 선생님이랑 같이 그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A, B, C가 있고 그다음 얘를 누였어. 약간 누여서 얘는 D, E, F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야. 가장 긴 변은 10으로 똑같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가 8인데 얘는 여기서 여기가 8이래. 그러면 얘의 합동 조건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일단 90이니까 얼, 그 다음에 여기가 빗변이니까 빗변의 길이 같으니까 얘는 H, 그리고 마지막 한 변이 같으니까 얘는 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A, B, C하고 합동인 조건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자 보시면 지금 A가 해당하는 거는 뭐야? 10과 8의 띠인각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10과 8의 띠인각이니까 F가 먼저 오셔야겠죠. 이거 대응각을 잘못 쓰면 틀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B라고 온 거는 90도가 온 게 아니라 나머지 삼각이 왔으니까 나머지 삼각이 오고 맨 끝에 90도를 썼으니까 맨 끝에 90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써주는 게 정석이죠. 원래는 이렇게 가로치고 무슨 합동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정석이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그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필수 문제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한번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적어놓을게요. 유식 선생님은 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셨어요? 네. 그래요? 학원에 책이 단 한 권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반이 월수금반하고 화목반이 있어요. 책을 사셨나? 아 여기 학원에 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잘안 줬어. 그래서 저는 트위터를 해왔습니다. 자 얼른 풀어보시고 자 오늘 숙제 나갈 거를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뭐 가뿐하게 숙제 50문제, 60문제 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 처음 만났는데 좀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로 그냥 각의 2등분의 성질 전까지 12쪽까지 한번 풀어와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풀어와 주시는 거 무슨 12쪽? 이투스에서 나온 바이블 12쪽까지 그런 걸로 일단
같고요. 사실은 자 요거 그 체크도 우리 있는데 체크마저 먼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첫 시간에는 체크를 낼까요? 말까요? 그래도 직각삼각형의 합동전 전까지는 풀 수 있겠나? 52문제나 되네. 자, 오늘은 첫 인사 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신 수요부터 조금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고, 그럼 나는 리프레네이즈 하신 분 있죠? 누구 표정이? 나는 제가 분명히 다 해놓을 거야.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내지는 않겠지만은 체크도 시간이 되면 좀 풀어놓으세요. 알겠죠? 예? 거기까지 보여주세요. 체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풀어보신다면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13초까지는 만약에 체크를 푸실 수 있다면 풀어주세요. 근데 문제수가 많은데 이게 앞에 보면 거의 쉬운 문제들 위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해요? 오답 노트는 지금 새로 전에 쓰던 거 남았나요? 네. 그럼 거기를 이어서 쓰시고, 그리고 처음 보셨으니까 이제 오답 노트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오답 노트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문제 쓰기로 돼 있죠, 우리? 5문. 그렇죠. 하루에 5문제 쓰기로 돼 있어요. 다 떨어졌네, 여기. 자, 하루에 5문제 쓰기로 돼 있어서 5문제를 써주시면 되는데, 문제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은 문제 번호 쪽수하고 번호 쓰고서 도형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풀이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혹시 받으셨나요? 그럼 여기 가시다가 저기 한 번 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3일이니까 15문제를 원래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자, 이렇게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술형 준비할 때도 좋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논증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를 증명해 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또 너무 매몰되지만 않으면 일단 시크릿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 풀어봤나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놀면 뭐합니까? 한 문제라도 다 가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랑 나가보죠. 나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코콩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마 풀어보실 거고, 자, 대표 유형이 거기 뒤를, 자, 7쪽에 보시면, 바이블 7쪽에 보시면 대표 유형 1, 2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있나? 답이 다 적혀 있네요. 그쵸? 답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자, 7쪽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 문제 2-2번 요거 지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2번 요거 지금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10분밖에 없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일단 1-2하고 2-2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각을 물어봤어요. 이 각을.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지금 60도가 돼야 되니까 30도, 30도죠? 네. 자, 30도, 30도가 됐으면 얘는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되죠? 네. 그러면 60도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마저 60이면 얘도 60이니까 뭐야? 얘는 정삼각형이 되게 돼서 선생님 그림 좀 못 그렸지만 얘는 정삼각형이 될 거예요. 자, 정삼각형은 원래 무슨 뜻이죠? 그렇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데 성질이 뭐야? 세 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그러면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무조건 정삼각형이 되나요? 그러면 세 각의 크기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헷갈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필요 충분 조건이 대부분 기하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삼각형을 지금 여기 정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정삼각형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삼각형이지만 미국 언어로 얘기한다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정삼각형에. 자, 어떤 걸 원래는 정삼각형 하면 레귤러라는 말을 써. 자, 레귤러 트라이앵글. 이게 원래 정삼각형의 이름인데 얘를 다른 이름으로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뭐냐면 equilateral triangle이라고 하고 또 하나 뭐다? equiangular angular인가? 그러니까 뭐네? 어린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보면 얘는 레귤러라는 뜻은 정삼각형이라는 뜻이고 equilateral이라는 말은 equi는 뭐죠? equal이라는 말이죠. 똑같은, 뭐가 똑같은? 이건 변이라는 뜻이에요.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 또 하나는 뭐야?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그래서 equiangular, equilateral, regular 이렇게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럼 뭐다?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무조건 정삼각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결국 이것까지 다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그냥 이 각을 물어봤죠?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얘가 얼마가 돼? 얘도 90도. 결국 얘가 수직이었네. 그렇죠?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얘. 자,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 자, 얘는 여기가 14cm고 AD의 길이 여기를 물어봤네. 자, 여기를 물어봤어요. 자, 근데 ABD의 넓이가 얘의 넓이가 42래요. 오,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뭐야?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90, 여기가 90이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럼 얘는 7이죠. 그럼 여기 높이를 하이트라고 해서 h라고 표현한다면 7 곱하기 h의 2분의 1을 곱하기에 4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나누면 얘는 얼마야? 84가 되고 h는 얼마야? 12가 되겠죠. 그래서 h는 12 이렇게 12cm 이렇게 하시면. 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쭉쭉 넘어가서 우리 뭐를 풀어볼 거냐면은 자 10쪽에 3번 한번 풀어볼까요? 10쪽에 3번하고 6번을 풀어보고 집에 가보는 걸로 10쪽에 3번과 6번. 자, 그러면 우리 다 풀었나요? 된다? 근데 이거 바이블 지금요? 오늘 바이블만 하냐고요? 지금 네, 바이블이요. 없어요? 여기 3번이 없어요. 예? 그럼요. 혹시 15개 좀 맞는데? 뭔가가 유형. 이거 뭐죠? 아니요, 이 앞에 거. 개념. 유형. 우리 책 뭘로 살했죠? 두 분이 책이 다르네? 자, 선생님 책이랑 맞나요? 네. 혹시 저기 학원 친구 두 분 다 깔려 있나요, 웹에? 그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한번 보시면 이거 메시지로 왔어요. 왓슨지로 왔어요? 네. 혹시 낙서했나요? 그 문제는 똑같았어요? 아닌가? 아니요. 근데 그냥 풀었군요. 서점에서 샀어요? 인터넷으로 샀어요? 엄마가 사줬어요. 이투스도 플러스 바이블 개념문인데 공부를 너무 잘하시네. 개념 같은 건 안 한다 이거야. 유형을 사겠다. 유형이 그래서 개념을 사셔야 돼요. 잠깐만요.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념.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이상 낙서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아니면
전 문제풀이의 달인입니다. 한 학기에 3번 정도 풀어야죠. 그래서 한 권을 더 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죠. 이거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배기도 될 일이 혹시 없나? 근데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데?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 뭐 그냥 이 문제 찾는 힘 빨리 풀어보면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죠. 뭐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오늘 보니까 실력이 출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부끄럽지 않은 멋진 모습이죠. 자, 여기 x 보시면 자, 얘가 일단은 뭡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x죠. 자, 그러면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뭘 많이 이용해야 된다? 외곽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 그럼 여기 얼마죠? 2x죠? 왜냐면 이거 두 개를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여기도 2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끝입니까? 이렇게 해서 풀리나요? 뭘 더 찾아야 되죠? 뭘 더 찾아야 될까요? 여기 어디지? 그 삼각형 음. A, C, D 여기 꼭 여기 가 거기 아니에요? 그렇죠. 봅시다. 자, 이 102도라는 것을 또 외곽으로 찾아야죠. 그래서 외곽이 두 번 나와요. 얘도 외곽이죠. DBC의 외곽. 그렇죠? 그 얘기한 거죠? 네. DBC의 외곽이니까 이 102도라는 것은 뭐냐? x 더하기 2x가 돼서 얘는 3x니까 3으로 나누면 뭐야? 34도가 되는 거죠. 얘는 34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 한번 보시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자, 이런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그림에다가 다 표시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분명히 같은데 그림에다 안 그려놔요. 어렵게.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잘려있기 때문에 표시하기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36도면 나머지 두 개는 몇 도일까요? 이건 외우고 있어요. 72, 70이면 얼마죠? 72의 제곱은 144죠? 여기 36도 넣으면 180도죠. 그래서 36도를 보자마자 여기도 36도, 여기도 36도가 될 수밖에 없죠. 71을 2로 나누니까. 그래서 36도가 나오면 그냥 타닥 될 수 있게 머리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뭐야? 72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뭘 구하랬냐? AD의 길이를 구하랬네. 자, 그러면 여기가 72도, 36도, 나머지 하나 뭐야? 여기도 72도. 그러면 얘의 길이 같다. 이거 아까 왜 풀어보면 되죠? 그리고 얘의 길이 뭐야? 밑값 여기마저 같죠. 여기를 갖다가 두 개를 쓰니까 여기 세 개를 선생님이 표시했어요. 그럼 여기 15, 여기 15. AD를 구하라. 얼마입니까? 15.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36이라는 숫자와 72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36과 72.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144는 뭐의 제곱? 12의 제곱. 네, 그래도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히 그 이론을 조금 다른 프린트를 해갖고 와서 했는데 어때요? 선생님 프린트로 하는 게 좀 낫나요? 아니면 그냥 이투스 그냥 책으로 하는 게 낫나요? 이 프린트로 하는 게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예제 풀어보고 바로 또 유형 풀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것도 이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해오고 그렇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수업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4시부터 510호에서 보통 애들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에는 4시에 510호로 오시던가 저쪽에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그쪽에 없으면 뭐야? 저기 저 교무실한테 와가지고 저 왔으니까 저 선생님 질문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제가 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내일쯤 해서 어머님들한테 한번 전화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추가로,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토요일날도 그렇고 일요일날도 그렇고 클리닉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네, 일요일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 일요일날 꼭 나와야겠네. 지금 그러신 분들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건강하게 잘 돌아가시고, 자, 우리 그럼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그 책은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체인지 한번 해주세요. 네, 나가셔도 됩니다. 두 분 다 차 타고 가시는 거죠? 네, 얼른 내려가셔야 또 차 안 놓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